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독점적인 뉴스 채널입니다.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의 주요 뉴스가 이어집니다. 걸그룹 여자 아이들의 수진이 중학교 시절 동급생인 배우 서신혜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또다시 부인하며 서신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수진은 19일 오후 팬 커뮤니티를 통해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때마다 서신혜는 타이밍 맞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고 많은 사람이 내가 서신혜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오해하게 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서신혜의 소속사로 연락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며 학창시절 어떠한 괴롭힘도 뒤에서 욕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한 네티즌이 온라인에 자신의 친동생이 과거 수진에게 폭력을 당했다면서 서신혜도 수진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당시 수진 측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자 서신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난 오브 유어 익스큐즈 변명할 필요 없다 라는 글을 올렸다. 소속사 측이 수진의 활동 중단을 알린 지난 4일에도 서신혜는 그대들의 찬란한 봄은 나에게 시린 겨울이었고 혹독하게 긴 밤이었다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네티즌들은 서신혜가 수진과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겨냥해 이 같은 글을 쓴 것으로 추측하면서 수진의 학교폭력 논란은 거세졌다. 수진은 이날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자신을 두고 제기됐던 다른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고 소속사도 수진의 학교폭력 가해를 주장한 글 게시자와 악플러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지난 17일에는 수진의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수진의 행동을 목격했다면서 수진의 잡아떼는 태도에 화가 나서 고민 끝에 증언하기로 결심했다고 학폭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그는 수진이 일진이었고 피해자와 단순히 다툰 게 아니라 수진이 피해자를 은근히 따돌렸으며 두 사람은 친구 관계로 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1학년 2학기 말 수진을 포함한 무리의 친구들에 대한 비공식 학폭위도 열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수진의 소속사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곧 공식 입장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수진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먼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에 대한 많은 루머 및 학폭로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해보려 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은 첫 폭로자, 인스타그램 폭로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 이하, B, 애언니에 대한 저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1. 글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이유. 폭로글이 올라오기 한참 전부터 동창들에게 폭로자의 동생, B가 저의 사진을 구하고 다닌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잠시나마 가까웠던 사이였기에 B의 언니 이름도 아직 기억하고 있으며 처음 위키트리 인스타그램 댓글로 제 이름 초성을 언급하였을 때 아이디를 보고 충분히 유추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B를 가해해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2. 혈소판 감소증에 관한 이야기 번복. 처음 폭로글이 올라왔을 때는 저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혈소판 감소증이 생겨 아직도 입퇴원을 반복하는 것이 확실한 듯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대리인과 B의 언니 대면의 자리에서는 해당 병은 저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시기에서 한참 후인 3학년 때부터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학교폭력이 원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대면 이후 올린 폭로글에는 학교폭력 때문은 아니지만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확실하지는 않은 사실이라는 방향으로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명확한 피해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여론이 생기자 혈소판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삭제되기까지 하였습니다. 3. 전화 다툼. 우선 B와 대면하였을 때 전화로 욕설을 내뱉은 점에 대해 몇 번이고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스 관련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인정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저의 입장문을 작성할 당시 통화를 한 사실은 기억이 났으나 너무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주스에 대한 일은 전혀 없었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장이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당시 상황입니다. 저는 그날 B와 만나서 놀기로 약속한 상황이었고
먼저 약속 장소에서 B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B는 나오지 않았고 제가 연락을 하자 B는 갑자기 못 나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B가 이런 식으로 약속 시간이 지난 후에 못 나간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렸던 저는 그날만큼은 참지 못하고 전화 중에 욕을 하였습니다. 통화는 B와 단 둘 간에 이루어졌고 대화자 중에 다른 친구는 없었습니다. 좋게 말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저의 잘못이지만 B를 괴롭히고자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욕을 하자마자 B의 언니분께서는 전화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당시 성인이었던 B의 언니는 중학생이었던 저에게 심한 욕을 하며 혼내셨고 저는 죄송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니분께서 통화 중에 주스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고 저는 B와 다투게 된 이유를 설명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B는 언니에게 돈을 받아 저에게 주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통화 이후로 B와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B를 괴롭힌 적도 폭력을 행사한 적도 금품갈취를 한 적도 절대 없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특정 상황을 떠나서 누군가를 괴롭혀 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B의 대면 당시 B의 언니도 저에게 욕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B는 처음에는 자신이 옆에서 모두 들었지만 언니는 욕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으나 대화 후반에는 욕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말을 번복했습니다. 당일 밤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폭로자 B의 언니 분도 자신이 했던 말을 전부 기억하고 있음을 밝히며 통화로 저를 단순히 꾸짖은 게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체육시간 면박 관련하여 폭로자의 측은 체육 수업 중 B가 오호 학생이 김오호 학생의 이름을 나무 오호로 부른 것을 보고 웃었다는 사실이 있었고 오호 학생은 그 사실을 저에게 전달하였으며 제가 이 사건을 문제 삼아 B를 사람이 많은 학교 화장실 앞 복도에서 면박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호 학생과 같은 학년 친구일 뿐이었고 오호 오이와 같은 일을 저에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호에게 확인해 보니 당시 학교 내 체육 선생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셨고 1학년 때는 오호와 김오호 둘은 같은 반이 아니라서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반 친구 이름을 어떻게 불렀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긴 일이라 주장하였기에 연락 가능한 동창들에게 확인해 보니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와 두 학생 모두 그런 일은 전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던 상황임을 밝힙니다. 5. 증거로 언급한 DM 및 학폭위에 관하여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려 어머니가 학교로 불려오셨던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폭위는 전혀 관련이 없던 제가 불려간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당시 회의실에서 울면서 나오시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뻔뻔한 언행을 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이후 선생님께서 친구들 개인 상담을 통하여 뒤늦게 저의 잘못은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제가 학폭위를 인정했다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학폭위는 제가 학폭 관련하여 누명을 쓴 사실이 밝혀진 사건에 대한 학폭위였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들로 누명을 썼고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제가 학폭위가 열린 것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대면 당시 학폭위에 대해 폭로자 측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공식 학폭위에 대한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으며 한참의 정적 후 어머니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제 가족까지 들먹여 글을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B와 대면 시 비공식 학폭위를 통해 제가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폭로자분은 앞 뒷말은 모두 자른 채 제가 학폭위에 열린 것을 인정하였다고 블로그 댓글로 게시하였습니다. 녹취록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기자분과의 인터뷰에서는 제가 대면 당시 그 어떤 인정도 하지 않았다고 와전시켰으며 며칠이 지나서 학폭위를 인정했다는 말을 유포하였습니다. 6.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으로 첫 대면을 한 이유. 폭로 글이 올라온 이후 회사에서는 저와 폭로자의 동생 B가 대면하기를 원한다는 DM을 폭로자 측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언니분께서는 동생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만남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폭로자 측의 입장을 배려하여 대리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습니다. 저 역시 B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B가 불편해한다는
DM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배려하기 위하여 대리인과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지 대면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B와 대면 당시에도 B도 제가 대면을 먼저 요청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7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는 각각 다른 폭로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7. 졸업식 날 같이 춤을 췄던 친구. 그 친구와는 아마 3학년 때부터 졸업식 날까지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졸업 이후에 연락하고 지내진 않았습니다. 학교 안에서 같이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으며 학교 끝나고는 같이 논 기억도 있고 그 친구의 집안 사정까지 알고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졸업식 하루 이틀 전에 밥 먹자는 핑계로 집으로 불러서 안무 배우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랑 약 한 달 반 전부터 같이 저희 집에서 연습을 하였으며 저희 아버지는 그 친구가 누군지 연습 중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연락이 온 상황까지 세세하게 기억하십니다. 음원은 몇 개월에 걸쳐 메일로 주고받았고 아직도 저의 메일함엔 음원을 주고받았던 증거가 존재합니다. 8. 서신의 배우의 인스타글에 관하여 첫 십장문에서도 밝혔듯이 서신의 배우와는 학창시절 대화도 일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배우님이 몇 반이었는지 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책상에 담배를 넣거나 졸업식 편지를 훔친 일 모두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소문조차 이번에 처음 알았을 정도로 동급생인 서신의 배우와 관련된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 어떠한 괴롭힘도 뒤에서 욕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저에 관한 새로운 입장을 밝힐 때마다 서신의 배우님은 타이밍 맞추어 글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배우님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소속사 측에서 배우님의 소속사로 연락을 드려도 들어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떳떳하게 이 부분에 대해 서신의 배우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9. 패딩과 관련하여 이 또한 전혀 존재한 적이 없는 일이기에 뭐라 해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폭로자가 올린 글들이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저에게 뺨을 때리고 패딩을 마카로 칠하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괴롭힘을 당했을 당시 그것을 목격하여 위로하고 도와준 친구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언급된 친구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본인도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카로 칠한 패딩의 인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패딩을 이미 중고로 팔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최근이었으며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패딩이 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구매자에게 사진을 찍어달라 요구하며 다시 연락한 채팅을 보아 판매 당시 마카가 지워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세탁으로 인해 지워졌을 것이라 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나 된 낙서가 세탁으로 쉽게 지워질 상황이었고 제가 쟀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고 판매 글에는 하자 상품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1대1 채팅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자가 있는 상품은 미리 기재하는 것이 기본이며 보통은 하자가 있는 부분을 찍어서 구매자에게 미리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진 한 장이 없어 구매자에게 다시 연락을 한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매 글에 캡처해서 올리신 상품의 정보는 제가 중학생일 당시 나온 패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상품인 줄 알았다는 해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한 패딩의 제조 연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이후 아무런 글을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패딩에 대한 폭로글을 올릴 당시 폭로자는 3학년 2반, 저는 3학년 1반이라고 말하며 일반이 문제아들을 모아놓은 학주 선생님 담임반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3학년 2반이었으며 담임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반은 문제아반이 아니었으며 폭로자는 자신의 3학년 때 반이 2반이었는지 5반이었는지를 번복할 정도로 불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폭로자의 반에 친구가 있어서 자신의 반에 자주 올라왔다고 말하였으나 저는 3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반이 되어 다른 반에 놀러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3학년 1, 2반은 같은 층에 있었고 다른 반은 모두 그보다 위층이었으니 폭로자가 2반이고 제가 1반이라면 올라왔다는 표현부터 맞지 않으며 모두 허위 사실입니다. 10. 이외에 서로 뺨을 때리게 했다거나 수금, 왕따 문자 등에 관한 이야기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기에 길게 해명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그러한 일들을 한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명확한 사실만을 왜곡 없이 기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 입장문이 늦어진 이유는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저의 말 한마디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크게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이 따르고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문을 올린 당시 쏟아지는 루머와 특정 배우님의 글로 인하여 저는 순식간에 가해자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입장문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두서없이 작성한 글은 오히려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기에 다음 입장문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입장문에서 그 어떠한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자 아이돌에게 학창시절 담배를 피운 사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고 있음에도 모두에게 솔직하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인정했습니다. 학창시절 호기심에 한두 번 정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으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싸하게 지어낸 루머들과 거짓의 정황이 포착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증거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팀 탈퇴는 물론 모든 처벌을 달게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진실은 꼭 밝혀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 사건에 대해 끝까지 솔직한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